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점칠점이라는 한자 들어간 걸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상당히 많습니다. 점칠점, 점을 치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인데요. 우리 연말에, 연초에 많이 하죠. 그런 점의 뜻인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점칠점이라는 한자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경기서당 책이라는 책인데요. 462쪽에서 464쪽까지 3페이지에 관련돼서 정말 많거든요. 한번 그 책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은 영상만 보셔도 끝까지 하신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어떤 점 보시냐면 점칠점은 차지할 점이라는 뜻이 있고요. 가게점, 점점, 끈끈할 점, 점점점 발음하고 있지요. 그 다음 젖을 점, 땅이름 점, 매기점, 엿볼점까지 한번 볼게요. 점 발음도 되고 엿볼 첨도 됩니다. 자, 문서첩, 붙일첩, 우두, 건이설참, 영마을참 이렇게 점에서 첩접, 참까지 발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점칠점을 차지할 점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거북이 등껍질에다 점을 쳐서 입으로 그 점괘를 말해준다는 뜻을 가져서 점을 치다도 되지만 또 어떤 책 보면 이건 땅을 보고 이건 깃발로 봐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깃발을 딱 꽂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뜻에서 차지할 점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두 가지로 볼게요. 점괘를 받아 점술, 독점, 과점, 이제 여기서는 차지하다를 보는 거죠. 그 다음 매점, 선점 이런 식으로 점을 치다의 한자와 점술, 점괘가 있다면 차지하다는 뜻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점, 과점, 매점, 선점 이런 것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치다도 있지만 차지할 점도 되고요. 조금 의역을 좀 제식으로 하면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점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씁니까? 그러면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점집은 그분이 다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을 잘 치면 그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외우시면 연상이 좀 어떨까라고 제가 좀 도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한자 가게점. 그렇게 해서 점을 잘 쳐서 가게를 하나 크게 냅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차지하는 걸 가게점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집인데요. 보통 집을 잘 지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고 가게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를 좀 떠나고 싶지 않죠. 가끔씩 맛집들 가면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충분히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크게 좀 확장할 만도 한데라고 하는데 대개는 확장해가지고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여타여러 그 맛을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혹여나 그런 거에 될까봐 또 주인이 그걸 그대로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하기 위해서 차지하는 집, 차지하다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상점, 노점, 지점, 서점, 점포, 점원. 반대로 확장해서 더 사업이 넓어지고 분점 내고 좋아지는 가게들도 있지요. 점점인데요. 검정색 점입니다. 검은색으로 점을 찍다, 어두워서 불을 켜다, 점을 찍으며 점수를 주다. 여러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검정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에 있는 그 검정점이요. 그래서 검정색 점을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 속자, 약자처럼 이 점자를요. 이 점자 발음은 그대로 살려주고 이 점만 아래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점점자의 속자, 속자는 세상 사람들이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데 우리가 맞다고 치고 같은 자라고 치는 거고요. 장점, 점화, 채점인데 점심밥 할 때도 이 점을 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살짝 점 찍듯이 간단히 먹고 지나가는 게 점심이었대요. 그래서 점심할 때도 이 점자를 쓴다는 거. 끈끈할 점 앞에 쌀미를 써서 쌀이 끈끈한 액이 있으니까 끈끈할 점인데요. 그 점성이라고 한다든지 점액이라고 한다든지 점토라든지 이 쌀에 끈끈한 옛날에는 풀 쓸 때 쌀 이런 곡물로 했으니까요. 기억나요? 엄마가 밀가루 풀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창호지 붙었던 거 한옥에 살았거든요.
그 다음 젖을점은 비유에다가 여기에 더할 첨자 젖을점의 원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리다라고 해서 젖을점인데 젖을점은 비유만 빠져도 젖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점이라고 해서 고르게 이익이나 혜택을 받는다거나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걸 균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젖을점 상당히 어려운 한자인데 사원고수에 좀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땅 잃은 점자도 산에다가 내가 차지하는 땅, 산과 땅을 하나 가졌습니다. 이것도 그 사범자에 나오는데 유점서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강원도 간선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명에도 쓴다는 거. 매기점인데요. 진짜 물고기 매기요. 거기에 물고기 중 매기를 뜻하는데 어자만 집어넣으면 매기가 되는 거예요. 점 발음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쓴 거고요. 이제 점이 또 첫 발음도 되는데 이게 엿볼 점도 되고 엿볼 첨도 됩니다. 이제 점으로 할게요. 제일 많이 나는 게 점이니까 차지할 점에다 볼 겸 작은 장소 하나를 차지한 후에 몰래 누가 내 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엿본다라고 아니면 차지하려고 엿보고 있어요. 기회를. 그래서 점시, 점후, 점망, 엿본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조짐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이제 첩자도 되고 채자도 되는데 이 한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쓰는 한자도 많거든요. 수첩할 때 쓰는데요. 문서첩이라고 하면 수건건이 옛날에 천이죠. 천. 거기다 차지할 점을 써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쓰는 얇은 천인데요. 체지라는 말이 뭐냐면 체지, 종이지를 써서 관아에서 하급관원을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 돈을 받는 표 영수증을 체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수증이나 임명장 할 때 쓰는 그런 종이를 또 체지라고 하고요. 화첩, 수첩. 옛날에 이렇게 임명장을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천에다 써서 일명 임금의 교지처럼 갖다 보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어려운 거 나오는데요. 붙일첩이에요. 조개패에다가 점자가 첩됐어요. 이제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차지하여 내 곁에 두다. 첩은 봉지에 싼 약을 세는 단인데 옛날에 한의원에 가서 약을 하면 한 첩, 두 첩 가져오죠. 이렇게 꾸러미로 보통 10개씩을 가져오는데요. 첩부라고 해서 착 들러붙는다. 첩약이라는 말로 많이 아시죠? 약재를 조합해 약봉지에 싼 약인데요. 어려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엄마가 또 한약도 막 드시고 탕약기에다가 이렇게 달여서 짜서 드시고 그래서 한 첩, 두 첩 할 때 봉지에 싼 약첩인데요. 여기 조개패 돈 이렇게 차지해서 한 꾸러미, 두 꾸러미 이렇게 했다는 얘기 첩자. 약할 때 쓴다. 사범자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우두커니 설참 역마을 참자인데요. 흔히 우리가 일하다가 중간에 먹는 간식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참자예요. 새참이라고 하죠. 한글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 먹는데 한자에 이 참을 빌려서 씁니다. 차지한 땅에 서 있다. 서 있다. 아까 제가 이 땅에 깃발 꽂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지한 이건 내가 딱 쓰는 내 거다. 라고 한숨 딱 돌리는 거죠. 병참이라고 해서 군수품 보급 관리를 맡는 병과고요. 역참은 말을 갈아타면서 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참자, 특히 새참 먹다 할 때 쓰는 참자인데요. 옛날에도 좀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서 엄마 아빠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이 막 도와주는데 동생 중에 한 명이 꼭 이 새참을 먹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새참 먹기 직전까지는 엄마 아빠 쯤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척 하다가 새참 먹고 도망갔던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생각나요. 이렇게 새참 하면. 오늘은 점 7점 들어간 한자 배웠습니다. 점이 첩까지 참까지 발음하는 거 배우셨네요. 감사합니다.